한국인은 연간 1인당 75인분이라는 놀라운 라면 소비율로 라면을 사랑하는 세계 1위의 라면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한 달간 라면만 먹인 쥐가 사망했다고 밝혀 라면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라는 설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라면 자체의 문제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면에 관한 오해 첫 번째, 방부제가 많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음식의 부패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고 미생물의 번식은 수분 함량 12%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라면의 면은 튀겨서 말려 수분 함량을 5% 정도로 줄이고 스프도 약 6에서 8%로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드실 때 방부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면에 관한 오해 두 번째, 라면은 MSG 덩어리다. MSG는 글루타민산의 약자로 대표적인 MSG는 이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면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의 MSG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MSG가 본질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칠맛을 담당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은 콩, 치즈, 우유와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이처럼 글루타민산은 안전하고 자연적인 성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SG는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식품의약안전국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과학 문헌에 따르면 적당한 양의 MSG를 섭취할 때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면 회사들은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보다 균형 있고 건강한 맛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인 농심은 나트륨을 줄이고 면을 건조시켜 만든 튀기지 않은 라면 시리즈를 출시했고 삼양에서는 비건 라면을 출시하는 등 더 건강한 라면을 만들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면에 관한 오해 세 번째, 라면을 먹으면 붓는다. 자기 전에 라면을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붓기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은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붓기는 나트륨 함량으로 인한 삼투압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면 소변으로 배출되겠지만 수면 시에는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누워있기 때문에 붓기가 몸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얼굴에 정체돼 있어 밤에 고나트륨 음식을 먹고 자면 얼굴이 더욱 붓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토마토, 당근, 초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붓기를 완화하기에 더욱 좋습니다. 라면에 관한 오해 네 번째, 라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라면의 주원료는 밀가루인데요. 밀가루에는 반죽을 정성있고 끈끈하게 만드는 성분인 글루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일부 마케팅에서 글루텐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글루텐 불내증은 서양인들에게는 자주 나타나지만 아시아인 중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빵이나 국수 등 다른 밀가루 음식을 먹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라면을 먹을 때도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라면의 영양 성분은 어떨까요?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총 열량 섭취량의 45에서 65%, 단백질은 10에서 35%,
지방은 20에서 35%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일 권장 칼로리 섭취량은 약 2000칼로리이며 남성의 경우 약 2500칼로리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약 500칼로리, 탄수화물 80g, 단백질 10g, 지방 16g의 라면 1인분은 한 끼 식사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한 편이라 계란 하나를 넣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도 단점은 있는데요.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인 신라면은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90%인 179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를 곁들인다면 일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먹는 찌개나 국, 탕 등의 음식들이 대부분 라면보다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라면의 나트륨이 특별히 높다고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신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고혈압을 비롯해 여러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42개 라면 중 진라면, 매운맛이나 너구리 라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760mg으로 다른 라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은 1890mg으로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나트륨이 적은 라면으로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면을 조리할 때 콩나물, 미역, 다시마 등 건강한 부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라면에 콩나물을 넣었을 때 나트륨 함량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각종 채소들을 같이 넣어 조리하며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고 맛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라면에 스프를 절반만 넣는 것입니다. 보통 라면을 조리할 때 넣는 물의 양은 500에서 600ml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땐 350에서 400ml 정도의 물만 넣고 스프도 절반 정도만 넣어 맛은 해치지 않으면서 나트륨 함량은 낮춰서 라면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같은 고나트륨 음식을 먹은 뒤엔 물을 충분히 마셔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평소보다 자주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지만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먹지 못했던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건강히 만드는 방법으로 마음 편히 더 맛있는 라면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